여러분 안녕하세요. 가전주부입니다. 아침에 아이폰 구매한 거 받으신 분들 계시죠? iOS 14 기능들 아직도 다 숙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아이폰은 iOS 14으로 바뀌면서 위젯도 생기고 앱 서랍도 생기고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. 이전보다도 설정을 좀 만져줘야 더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아는 만큼 더 잘 쓸 수 있는 아이폰, 제가 하는 초기 설정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저는 이렇게 내려서 제어센터에 갑니다. 제어센터에 가서 이 셀룰러 요 표시 있죠? 요거를 꾹 눌러줘요. 자, 그러면 에어드롭이 나오는데요. 그래서 에어드랍을 모두로 바꿔주시는 게 더 편해요. 안 그러면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내는 에어드랍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. 그리고 밝기를 이렇게 길게 눌러보시면 다크모드, 나이트 시프트, 트루톤이라는 게 있습니다. 트루톤을 끄고 본 화면이에요. 톤을 켜고 본 화면이에요. 뭔가 더 누리끼리해 보이죠? 트루톤을 켜놔야 눈이 더 편하긴 한데 파란 화면이 좋다고 하시면 이걸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. 다크 모드는 뭔지 잘 아시죠? 이렇게 라이트 모드로 보는 것과 다크 모드로 보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. 다크 모드로 해놓으면 눈이 편한 것도 있고 배터리가 좀 더 절약된다는 장점도 있어요. 그런 다음에 저는 설정으로 갑니다. 자, 설정으로 가서 제어 센터를 눌러줘요. 제어 센터를 눌러주면 자, 이렇게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. 저는 이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음성 메모와 화면 기록, 그리고 저전력 모드 이 세 가지는 꼭 켜줍니다. 화면 녹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, 이걸 누르면 여기 빨간 화면이 뜨면서 지금 이 화면이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. 이번 특히 아이폰 12를 사시는 분들에게 꼭 하라고 하고 싶은 설정이 있어요. 뭐냐면 자,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. 이 비디오 녹화에 가주시는데요. 아마 기본으로 HDR 비디오가 켜져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HDR 비디오를 켜게 되면은 이 돌비 비전으로 촬영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걸 구현할 수 있는 기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럴 경우에는 12에서 촬영된 비디오가 너무 쨍하거나 색깔이 너무 과장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아예 꺼두시고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포맷, 여기서 고효율성, 높은 호환성이 있는데요. 고효율성으로 하면은 HEIF나 HEVC 포맷으로 이게 비디오나 사진이 촬영이 돼요. 그러면 애플 기기가는 이걸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뭐 윈도우라든지 안드로이드로 가면은 이게 변환을 한번 해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. 그래서 애플만 다 쓰시는 분들은 고효율성으로 하시고 뭐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높은 호환성을 해두시는 게 훨씬 편해요. 프레임 영역 밖 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. 자, 이게 어떤 거냐면요. 사진 촬영하실 때 이 사진 프레임 바깥까지도 이런 곳까지도 지금 다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. 이게 오히려 사진 찍을 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프레임 영역 밖 보기를 꺼주세요. 그러면 이 프레임 영역 밖은 그냥 까만색으로 덮여가지고 더 이상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설정 유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노출 조절을 켜주시면 되게 좋습니다. 자, 이 위에 카메라 이 상단 위에 노출 조절 바가 있습니다. 이걸 눌러주시면 자, 이렇게 노출 조절을 언제든지 쉽게 만질 수 있도록 자, 이렇게 표시가 돼요. 이걸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은 되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자, 여기 있는 것 중에 4K 30프레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. 자, 여기서 4K를 이렇게 누르면 HD 4K로 설정이 바뀌고 60프레임, 24프레임 이런 식으로 또 설정이 바뀌어요. 그래서 이 위를 터치해 주시면 된다는 거. 그 다음에 또 다시 설정으로 갑니다. 일반으로 가서 저는 키보드부터 손을 봐줍니다. 쿼트 키보드가 싫으신 분들은 10키로 바꾸시면은 천지인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. 아이폰에서 이 천지인을 쓸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표준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쿼트 키보드 표준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자동 수정 이걸 꺼주셔야 돼요. 가전주부입니다. 이런 식으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수정이 돼버려요. 전 자동 완성도 꺼주고 뭐 단축키 이런 것도 좀 꺼줄게요. 그리고 자동 대문자도 저는 꺼줍니다. 영문을 쓸 때 첫 글자가 대문자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슬라이드 하면서 입력이라는 게 이게 좀 재밌는데요. 한글에서는 물론 안 되는데 이게 영어가 되었을 때 유튜브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유튜브 이런 식으로 하면 유튜브가 지금 써졌죠. 자, 다시 설정으로 가서 여기에 손쉬운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. 자,
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터치를 눌러주세요. 어시스티브 터치라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가상 홈 화면이 생깁니다. 여기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. 그래서 2번 하면 이렇게 자주 쓰는 메뉴들이 이렇게 나와요.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제어센터까지 가려면 너무 멀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제어센터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특히나 맥스 쓰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 홈 버튼이 있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좀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거슬려서 이걸 아마 꺼두실 거예요. 그리고 터치에 뒷면 탭이라는 게 있는데 뒷면 탭을 켜주시면 진짜 편해요. 자, 그래서 이중 탭을 저는 이렇게 가서 단축어 중에 QR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. QR코드 찍어야 될 때 뭐 카톡이나 네이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딱 뜨니까 정말 편합니다. QR 만드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. 사파리를 열고 네이버 로그인을 해줍니다. 그런 다음에 QR 체크인을 눌러요. 자, 그럼 이렇게 QR이 뜨잖아요. 자,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를 해주세요. 단축어에 들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동작 추가를 하는데요. 웹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웹을 눌러주시면 사파리에서 URL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. 자, 여기에 이 URL 이 부분에다가 아까 복사한 걸 붙여 넣어주시고 다음 단축어 이름은 QR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?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떠요, 바로. iOS 14이 되면서 이렇게 위젯이 생겼죠. 아예 이 위젯에다가 이렇게 QR코드를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둘 수도 있어요.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세요. 그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중에 단축어를 찾아줍니다. 단축어를 찾아주고요. 단축어 4개를 띄워둘 수도 있고 이렇게 8개를 띄워둘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QR 단축어 요거를 위젯에 추가하겠습니다. 뭐 메모를 내가 자주 쓴다. 그럼 메모를 이렇게 또 띄워주면 됩니다. 이렇게 쭉 보다 내가 뭐 배터리를 띄워두고 싶다. 그리고 배터리 뭐 박스를 띄워두고 싶다.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걸 위젯에 또 추가를 해주세요.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선 스마트폰 몇 %가 나왔는지 딱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내려야 알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에는 그냥 스마트폰 배터리가 몇 % 남아있는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블루투스 기기 같은 거 이런 게 몇 % 나왔는지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이 블루투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에어팟보다 상세하게 표시는 되진 않지만 어쨌든 대강은 알 수가 있습니다. 타임블럭스 앱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누르면 한 달간의 스케줄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고요. 별도로 앱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지금 스케줄을 다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는 책을 아무래도 이렇게 위젯에 띄워두면 아무래도 조금 더 책을 자주 읽게 되더라고요. 최근 읽은 책 이렇게 볼 수 있게끔. 네, 그리고 카카오페이 같은 것도 여기에다 이렇게 띄워두면은 자, 이렇게 열면은 바로 이렇게 카카오페이 결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러니까 애플페이 같은 게 없어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요즘에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페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렵지 않죠.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만져줘도 정도 들고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